시점부터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면 퇴직까지. 일관성 있는 HR 전략 자체가 경력을 기본 틀로 해서 움직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전략적인 인사관리지. 책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력제도는 이건 경영학과만 물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요즘에 커리어 컨설턴트 하면 취업 지원관들이 취업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아닙니다. HR 담당자들이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경력을 설계를 하는 부분은 HR 담당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전 역량으로 보고 있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요즘에 조금 그렇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요즘의 시대는 전생의 경력 개발의 시대입니다. 전생에. 자, 회사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신입사원들의 이직이죠. 공무원 조직도 이직을 합니다. 어제도 우정사업본부에 계신 분이 수업을 안 듣고 제 트랙에 있어갖고 1시간 동안 상담을 받고 가셨어요. 그분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신입사원들이 공무원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퇴직을 자꾸 한 겁니다. 하물며 민간 조직이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퇴직을 하는 사람, 입사, 이직, 신입이 이직을 하는 경우는 여러분은 어떤 경우예요? 하이퍼포머가 나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로퍼포머는 나가질 않아요. 자, 로퍼포머라는 단어 아시죠? C플레이어. 한계 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면 PIP가 나오는데 PIP를 이건 뭐죠? 막 복창하고 또 뭐야 빨간 모자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경력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교육과정 속에. 그러면 이직을 하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의 이직을 방지하는 게 경력 설계입니다. 전생의 경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입사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무덤 앞에 내가 어떤 직업의 사람이었다는 걸 쓰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걸 요청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까 방법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일반 지식은 돈벌이를 안 해준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이제 특히 공조직에 계시는 또 어제도 몇 분이 제 옆에 오셔서 박사과정에 대해서 또 뭐죠? 석사과정에 대해서 어제 강연하시는 분들도 제가 왜냐면 경력 설계만 거의 18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파트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 요청이 많아요. 여기 있으니까 잠깐들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제가 다 물어봤어요. 목표가 뭐예요? 당신의 경력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에서 여러분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아이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학교 위에 올라가면. 그러면 내가 경력 목표를 가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학과의 과정을 가져갈 때 이 역량 중에 어느 부분이 거기에서 충족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아무도 대답. 그러면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갈 곳을 정해놓지 않은 사람은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생의 경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수명이 연장이 되고 회사는 능력주의 인사제도입니다. 능력주의 인사제도인데 아까 말했던 일반 지식 대학이나 박사과정은 여러분 일반 지식이에요. 일반 지식은 여러분에게 돈을 만들어 주질 않아요. 학위가 아무 의미 여러분 채용하지만 석사 학위 갖고 있다가 플러스 가점 주는 데가 지금 과연 몇 군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돈이 안 나오잖아. 투입 대비 돈이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인사제도가 움직여져야 된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앞으로 유연해지겠죠. 자,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개인들의 역량 개발은 자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요. 자기 개발은 평생의 과제에 지금 직원들에게도
그 다음에 개인들의 적성. 돈 잘 주는데 여러분 다 고민하고 계시죠 지금. 특히 무슨 고민? 나 퇴직 후에 어디 갈까?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 분들에게 지금 하나 팁 딱 드리면요. 여러분 헤드헌터가 여러분 찔러보시나요? 여러분 안 찔러. 누가 나를 자꾸 헤드헌터들이 나를 안 흔들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회사가 위태위태할 때는 내가 1번 퇴직 순위구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밑에 직원들은 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선배들이 퇴직 이후에 오도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늘 이야기를 하죠. 왜 갈 데가 없어요? 나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 경력 설계는요. 직원들의 조직 몰입하는 그렇게 됐어요 지금. 자, 퇴직 후에 30년 살아야 됩니다. 정년 퇴직까지 이야기해요. 1대 1입니다. 태어나서 유치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한 30 걸려요. 대학원까지 가면. 그 다음에 입사를 해서 정년까지 가는 기간이 한 30년입니다. 그 다음에 정년퇴직을 61세에서 하고 아까 86세 회장님이라고 그랬죠. 제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이 또 30년이에요.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왜냐면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이기 때문에 설계도 하시고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까. 그럼 1대 1이면 그 나머지 회사 지겨워 죽겠거든요. 한 30년 되느라고. 근데 똑같이 놀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30년을 들어가려면 회사 안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안 돼. 제가 요즘에 합창을 합니다. 합창. 새벽에 6시 반에 목요일마다 모여서 6시 반에 모은 목소리가 나오겠냐고요?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 번은 저희 지휘자가 미국을 가가지고 성악하는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성악 발성 연습을 했는데 여기다가 딱 붙여놔요. 딱 붙여놓고 배에다 손을 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하라는데 여러분 숨을 들이셔보세요. 어떻게 돼? 여기가 올라가죠. 그쵸? 근데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됐더니 중증장애라 그러면서 어깨를 치면서 계속해서 결국은 해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오 이거를 또 깊은 산소 옹달샘 있죠. 이거를 몇 번을 시키는데 여러 번을 하니까 그 교수님이 요청하는 대로 소리가 나요. 자, 이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경우도 책을 봐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일반 지식. 만약에 교수님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특수 지식을 가질 때는 다 재벌입니다. 근데 교수님들은 재벌이 없어요. 어제 유용만 교수님 강의를 하셨고 책을 많이 쓰셨지만 유 교수님도 재벌은 아닙니다. 그죠? 앞으로 대학교가 축소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집단이 지금 대학 교수 집단입니다.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재직자들에게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상황이 들어가면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게 보탬이 되는데 퇴직 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이라는 거는 전생의 경력입니다. 전생의 경력이 이제는 영업 좀 했다가 연구 좀 했다가 그 다음에 뭐죠? 마케팅 좀 했다가 지원도 좀 했다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자전거에 올라타서 바퀴를 굴려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오도갈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잘 쓰는 문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파크에서 보고한 게 나이 50대가 가장 많이 사본 책이 무엇이냐? 이건 젊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뭐냐? 구급 공무원 수험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30년 동안 회사에서 상무로 일을 했는데 나가보니까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19살, 20살짜리하고 같이 붙어서
시험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들어가 봐야 몇 년 있다 또 나와야 돼요. 그죠? 시대가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경력 자체를 회사 내부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IDP 기반의 경력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많은 연구 보고서에서도 나온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뽑죠. 그죠? 뽑죠. 성장시키죠. 상급으로 유지해야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죠? PIP 쪽이에요. 성과 부진자가 여기서 요 사이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교육을 하다 보면. 근데 성과 부진자를 저는 이게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사기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 성과 부진자를 코칭을 했대요. 코칭을 한 달 하고 나니까 성과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이 행복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2달 뒤에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근데 제가 네이버에 가면 경력개발협회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뭐라고 올렸냐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커리어 컨설팅을 했어야 되는 걸 잘못했죠. 자, 입사 때는 우수한 인재입니다. 여러분 보통 한 20대 입 뚫고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우리 지원들도 그렇게 채용한 사람들인데 왜 이 시점에 가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됐냐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뭐죠? 이 사람이 이 직무에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퇴직 컨설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내가 누구랑 잠깐 또 저는 어디 가면 상담 엄청 많이 해요. 서로 돌아다니면서 또요. 와서 물어봐요. 자기가 지금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너 나하고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랬으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지금 그걸 배우고 원계 여기 내비서 내려오고 네가 평양을 백두산을 가야 되는데 버스 잘못 올라타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대전인데 그럼 갈래? 내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왔을지라도 백두산을 가야 되는 사람은 내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못한 게 잘못이 그렇죠? 아까 그 이야기예요. 갈 곳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티켓을 끊으면 안 됩니다. 올라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받겠다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 여기 들어왔는데 뭘 사연이 있어서 여기서 갔더니 요 모양이 됐냐는 거예요. 이거 원인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넥스트 커리어죠. 그래서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의 전 과정을 기업에서 N과 D가 섞어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뭐죠? 교육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 밑에 뭘 해줘야 되냐면 이쪽 라인으로는 회사에서는 상담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경력 개발. 근데 그 역할을 HR 담당자들이 하면 가장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그 개인의 경력과 회사의 HR CDP랑 연계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러면 HR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도 잡아갈 수가 있어요. SK 하모니아가 그 사례예요. 기업 내부에서 재직자들의 경력 상담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CDP라는 건 뭐죠? 입사에서부터 리타이어먼트를 하면서 끝이 나는데 개인의 IDP는 죽는 날까지 무덤까지 갈 때까지 지속하고 있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 다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연구하고 또 연구해갖고 가끔 저는 생각해요. 아마 나는 천재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여러분. 자, 구성원에게 경력 개발을 즉 커리어 플래닝을 개개인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구성원들이 자기주도적 사원이 됩니다. 여러분 인파워링에 대한 연구 많이 하시죠?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거 연구 많이 하시죠? 하는데 안 되죠.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자기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이에요. 여기 보면
특성과 직무 이해도가 증진되면서 개인의 업무 능력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이게 뭐냐면 모티베이션을 향상시키는 거지. 동기부여가 스스로 경력의 설계를 해주고 경력 교육을 시켜주면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주도적 사원이 되면서 경력 개발은 몰입과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구성원의 몰입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원하는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달성 가능하게 됩니다. 신입사원 이직 막을 수 있고요. 로퍼폼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퇴직 문제 해결하고 조직의 몰입도를 높여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입사에서부터 이 사람은 퇴직 이후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정도 굉장히 행복해져요. 제가 생산직도를 퇴직 프로그램을 해보면 퇴직 이후는 엄청나요. 이혼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퇴직 프로그램 때는 아예 저는 가정 상담도 굉장히 오래도록 상담을 해놨어요. 이혼, 연애, 결혼하기 전에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알아서 해줍니다. 어떤 남자랑 연애를 해야 될지, 어떤 여자랑 연애를 해야 될지 제가 다 해줘요. 다 맞춰줘요. 성격적으로 찾아가고 연애 코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오시면 제가 상담을 이혼할 거 안 합니다. 제가 이혼을 10몇 년을 믿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수시로 와요. 싸워서 이혼하고 싶으면 쫓아와요. 그러면 또 주저앉히고 또 주저앉히고. 자, 구성원의 몰입이 뭐냐면 여러분 단지 하나에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가 만족하시죠? 아, 돈 많이 주는데 좋잖아요. 안정적이고 OCR 회사도 크고 잘해주잖아요. 또 차차장님이 잘해주잖아. 그쵸? 좋아요. 몰입 만족합니다 여러분. 근데 만족한 사람과 만족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ROI 분석을 하고 성과 지표를 하면요 차이가 없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 올려주고 놀려주고 홈커밍데이 하고 또 뭐죠? 상 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과 향상 때문에 주시는 거죠. HRT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과 향상을 할 수 있을까? 그거 만드느라고 교육 설계하고 그쵸?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만족은 성과 향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몰입은 3배의 성과 향상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데이터로 나옵니다. 데이터로 나왔는데 미국의 사례에서 단지 딱 몰입하지 않았, 만족은 했는데 몰입하지 않은 하나의 이유만을 가지고도 얼마죠? 410조 원의 연간 손해를 가져옵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몰입하는 사람은 고객에게 서비스 굉장히 잘합니다.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직률은 뚝뚝 떨어져요. 구성원의 심리 상태에 따른 업무 및 조직에 대한 태도예요. 자, 만족이에요. 만족하는 직원은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팀장이 눈에 안 보이면 바로 인터넷 검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하지 마요. 여러분 창의성 이야기 계속하죠. 몰입하지 않고 만족한 사람들은 창의성이 없어요. 안 해요.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뽑을 때는 창의성까지 보고 도전정신 보고 하죠. 근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뒤쪽에 나오는데요. 신입사원 때만 몰입이 있어요. 굉장히 학습 의욕도 높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것은 그저 보수, 이건 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내보내죠. 이쪽은 무조건 내보내는 겁니다. 요거 불만 쪽은요. 무조건 내보내지고요. 저희는 이제 이 로퍼버머 컨설팅을 제가 2002년도부터 했어요. 제가
근데 이 로퍼포머도 분류를 해놓으면요, 재교육을 시킬 대상자가 있고, 이건 무조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퇴직자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뭐냐면, 회사의 가치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내보내셔야 돼요. 머리 크게 끄덕이는 사람은 굉장히 공감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회사가 무엇을 해도 불만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불만이라는 거는 정말로 오염이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관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재교육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내보내셔요. 근데 올해 성적이 떨어졌다. 그죠? 뭐 이런 거는 재교육을 시키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분류를 하시라고 빼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몰입을 하는 사람들은 뭐 볼까요? 일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고 해요. 서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을 주어주지 않아도 손 들고 제가 합니다 이렇게 돼요. 저는 개인 상담을 많이 한다고 했죠. 어떤 친구 하나를 KCC에 있었던 사람, 저는 헤드헌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직시키고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아요. 헤드헌터가 아니고 KCC에 있던 친구인데 동양건설산업으로 갔어요. KCC는 본인이 사표를 썼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개인 상담을 받은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커리어 플래닝을 해서 제가 그 동양건설산업에 보냈더니, 여러분 동양건설산업은 지금 관리종목인 거 아시죠? 관리종목이에요. 그런데도 일을 얼마나 몰입해서 하는지요. 바빠갖고 연말만 되면 연락이 와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죠. 어떠냐?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겠구나. 그래서 아니요, 재밌는 거. 커리어 플래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 들어오면 공식적으로 써 있어요. 대원정밀에 있는 친구로 사표를 썼어요. 썼는데 저한테 교육받고 상담받고 나더니 지금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요. 며칠 전에도 왔다 갔어요. 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위에 자꾸 야단을 맞아요. 이렇게. 왜 새롭게 배우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벌써 일이 많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일 잘하면 자꾸 시키죠? 그 이야기예요. 사표 썼던 친구. 경력개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개인에게 경력개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직 몰입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 일 자체를 1등을 하려고. 근데 그 사람은 원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는 카페에 올라와 있어요. 자, 번거롭더라도 회사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 나의 업무는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재미있고 흥미롭다. 업무 성과의 차이는 직장 만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만족도는 높고 직무 몰입도도 직무 몰입도가 높은데 직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헤드헌팅 대상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직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몰입을 하려면 자기 목적적 동기를 하려요. 자, 모든 교육들이, HRD 쪽의 모든 교육들이 외부에 의해서 몰입을 하게 됩니다. 아까 S업체에 누가 한 분 계셨는데요. S업체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자기는 몰입이 되는데 일주일 전부터, 월급 일주일 전부터 몰입이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월급 일주일 전에 몰입해요, 열심히. 근데 월급 받고 나면 또 만족 상태로 만나요. 만족 상태로 만나는데 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목적적인 동기부여를 가져야지만 스스로, 자,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기 자소서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 플랜을 갖고라고 그러죠. 가외받은 거 말고, 그죠? 그걸 가지고 뽑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회사 일을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목적적 동기예요. 이게 몰입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치체인드 마하이도 이런 이야기를 자, 일 자체가 좋아서 일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은
대부분이 중요하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굳게 믿어. 커리어 플래닝이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보상이 되기에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 목적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요, 회사가 급여를 적게 주고 회사가 위태 할수록 일에 몰입해 들어갑니다. 왜요? 나 밖에 나가서 외부 가격이 내 몸값이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사 내 승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셔요. 자, 경영 몰입의 강화 요소 중에 하나가 경력 개발입니다. 경력 개발은 몰입과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력 개발이요, 유지와 몰입의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회사 내부에서 재직자의 경력 개발을 한다는 생각들은 1세대 HRD들은 지금도 깜짝 놀라요. 말도 안 되죠. 시대가 바뀐 걸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개인의 경력 설계를 해주면 회사는 서로 이직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직하지 않아요. 입사를 하면 최소 5년을 제가 버티게 설계해줘요. 그래서 신입사원 교육에서부터 그 프로그램을 짜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력과 리더십은 유지, 자, 요거 상사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육 중에 리더십 교육 굉장히 많죠. 근데 상사가 경력 설계를 할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커리어 컨설턴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유달리라는 회사 아세요? 유달리라는 광고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여기 광고 차장이 저희 교육에 들어왔는데 교육 과정에서는 상담을 해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걸 수업 시간에 해결해 들어가거든요. 했더니 뭐 누굴 찾아오겠어? 가까운 사람 해야죠. 그래서 부하 직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넘어가서 깜짝 놀라면서 자기 부하 직원이 늘 투덜대고 이런 친구였대요. 근데 상담을 자기가 경력 상담을 하자고 끌어앉혀놓고 상담을 했더니 이 친구가 그 뒤에 자기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나의 개인에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경력 상담까지 해주다니,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마다 열심히 하고 자기를 엄청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상사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상사의 리더십에서 가지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인사 담당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경력. 이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업무가 내 개인에게 보탬이 돼서 내가 퇴직하는 날은 걱정이 없어 퇴직을 기다리는 거예요. 난 이 회사가 너무 조직 몰입도가 높아서 이 회사가 너무 좋아. 내 동료들이 너무 좋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박수를 치면서 내 인생은 회사에서 모든 게 나는 완벽하게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내 개인 회사를 차리겠다, 이겁니다. 그거를 회사 안에서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자, 커리어 트레이닝을 통한 업무 몰입은요, 골드라는 사람이 실증 검증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로 공부하시는 분들 계셔요? 여자 담당자들 코칭학과 많이 가시잖아요. 커리어 코칭. 어제도 그분이 그 이야기 했어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대학원 가고 싶고 하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좀 와주셔요. 제가 짧게 상담해 드릴게요. 저는 프로기 때문에요. 짧게 할 건 다 해드립니다. 자, 골드가 이거 실증 모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키가 있죠? 이거 뭐라고 쓴거예요? 팀의 성과 향상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팀의 성과하고도 관계있는 동료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경력 설계를 해놓으면요. 왜? 내 부하 직원이 나의 고객이에요, 여러분. 나의 경력 설계하면서. 내 옆에 사람이 아까 뭐라고 써있어요? 처음 들어가면서 전생의 경력 강의력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전생이라는 말은 whole life라는 이야기예요. 평생, 라이프롱 그 이야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의 경력으로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직장 이동을 하잖아요.
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서 모든 영향을 어디로 맞추셔야 하냐면 내가 커리어 꼴에다 맞춰주셔야 돼요. 아까 대원정민에 있는 친구는 31인가 32인가 84년생인가 그래요. 이번엔 장가간대요. 근데 원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의 커리어 최종 목표는 커리어 컨설턴트예요. 그 나이에는 컨설턴트 진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가라든가 회사 생활 자체가 커리어 컨설턴트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영양 부분이에요. 그걸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자리에서 1등을 못하면 너는 어떤 경우도 컨설턴트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을 해서 원가의 세세한 부분까지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윗사람이 볼 때는 저 녀석이 요즘 왜 저러지 이렇게 나와요. 볼트가 그렇게 했고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이 그죠? 나의 전문성을 길러서 내 전문성이 올라가면 아무 데서나 나를 불러요. 나 일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정신 아니게 합니다. 안 시켜줄까봐 걱정을 해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전생의 경영 모델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CPPA입니다. 그러면 회사 이름이냐? 회사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자, 커리어, 미션. 이 인생의 미션을 직업적으로 가는 거, 이게 전생의 경력 개발이에요. 두 개를 컴바인합니다. 섞어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특허 신청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개발한 거예요. 저 천재 맞죠? 아무래도 천재 같아요. 그 다음에 프레그리시프 전진 앞으로 진보해야 돼요. 모든 직업의 경력이 앞으로 진보합니다. 보탬이 여기 셀프 액츄얼라이즈, 이거 유미 말하고 있는 셀프 액츄얼라이즈입니다. 자아 실현입니다. 또 누가 있죠? 5단계. 매슬로우 5단계도 자아 실현 나오죠. 여러분 직업은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8, 19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어디 연극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이 조카 18 조카 크레파스 이러더라고요.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셀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그레시브 하면서 얼라인 뭐죠? 한 줄로 세우라 이렇게. 이게 평생 경영 모델인데 저희 회사 이름이 CPPA인데 커리어 플래닝 포텐셜 액츄얼라이징이에요. 그 말은 커리어 플래닝을 통해서 당신의 잠재 능력을 실현시키자거든요. 이거는 그 말이 아니고요. 컴바인하고 플랜하고 프로그레스하고 얼라인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IDP랑 두 개를 섞어주면요. 조직의 성과 몰입을 조직원이 성과 몰입하고 생산을 합니다. 미션이 여기에 있어요. 인생의 미션. 커리어 목표가 인생의 목표. 그 다음에 커리어를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 모든 직업의 경력을 통과하면 여기에 가서 최고의 점에 올라가는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입사에서부터 여기 CDP죠. 한 색깔이죠. 색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쪽으로 연결되게 해주셔야 돼요. 회사에서. 그래서 조직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신입에서 퇴직 이후까지 전생의 경력 개발이고 개인도 출생에서 생애 매경까지 전생의 개발이에요.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입 대리 때는 커리어 플래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커리어 플래닝을 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5년 동안에 어떤 핵심적인 역량을 나의 커리어 목표 쪽에 맞추어 가느냐. 이거 아무 생각 안 하고 지금 막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뭐가 있냐면요. 학습 의욕이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조직 몰입도도 최고점에 도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5년 차에서 6년 차에서 10년 차는 똑같이 다시 해줍니다. 한 가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모델 보여드릴게요. 소리의 모델. 한 가지. 그 다음에 업무 성과랑 같이 하고
이때는 업무를 오늘동안 두고 해봤기 때문에 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보직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죠? 11년 차에서 20년 차. 그 다음에 퇴직 임박을 한 사람들. 이건 넥스트랑 연결시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에 들어갑니다. 5년 전부터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PRP예요. PRP는 여러분 PRP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닫아놓으시면 안 돼요. PRP 교육에서 원상 복귀는요 5에서 10%도 안 됩니다. 평균 3%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 리턴이 많으면 여러분 평가 잘못하신 거예요. 평가 측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로퍼포머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주위도 다 알아. 이렇게 된 거지. 하고 이거를 그러면 이게 이제 커리어 트레이닝의 모델인데 이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경력의 설계를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신입하고 과장 대리하고 임원하고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그러는데요. 이 교육공학에서 나온 겁니다. 보셔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교육이 있어요. 요 옆에 스키마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커리어 트레이닝의 프로세스와 체인지 매니지먼트가 동시에 돌아가요. 흐름이. 그 다음에 요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내가 퇴직 설계를 교육하면서 했던 모델을 내가 적어놓은 건데 아까 단계별로 인포메이션 영역을 나이대의 이슈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쵸? 자, 과장급, 부장급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게 여기에 들어가요. 여러분. 요 부분에. 그 다음에 대리급들에는 뭐죠? 옆에 시장에서의 자기 몸값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메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메인 틀이 뭐냐 하면 체인지 매니저 프로세스가. 자, 그래서 첫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가 들어갑니다. 왜 패러다임 시프트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셔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산업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식산업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산업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로에 바로 분석해서 보시면 바로 나와요. 바로 안 나와요. 5천만 원 투입해서요 2천도 못 건져냅니다. 그죠? 요즘은 아까 말한 건 특수지식이에요. 특수지식이 뭐냐면 일반 지식을 섞어서 프로세스화 만드셔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정주영 씨예요. 학위는 없잖아요. 재벌이잖아요. 요즘에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 환경 때문에. 박사 논문요 다운 바로 받으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쓴 논문요 올라가면 바로 받아요. 한글만 읽으시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바뀌어요. 정보 부분이. 요건 퇴직 프로그램이니까 뭐죠? 취업 정보, 창업 정보, 전문 정보. 뭐 여기는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저희는 공동창업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부분이냐면 요즘 사회 5명이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프로젝트 안에 교육 안에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요걸 보는 겁니다. 셀프 리스템, 셀프 이페카시, 오토텔링 모티베이션. 오토텔링 모티베이션 자기 목적적 동기예요. 왜? 회사에서 떨어지고 나면 혼자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보면 이게 있어요. 이력서의 목표는 취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력서의 목표는 면접이에요. 이력서의 목표를 취업으로 가기 때문에 서류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교육은 2스텝과 3스텝을 가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자,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요 부분이에요. 요거는 개인별로 실행을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센터를 상담 센터를 구축해줘야 된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시간이 넘었다가 손가락이 자꾸 올라옵니다. 구성원의 경력 개발이 결론적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바꿉니다. 높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아직 경력 개발의 부분은 대한민국에서는 초기 단계예요. 아무도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짧은 시간에 이건 설명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한테 맛만 보여드렸고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앞에 맨 끝에 가면 경력개발협회하고 CPPHR이 있어요. 거기 가서 문의를 하시고 명함을 주고 가시면 이 파일은 어차피 여기 올라간 거거든요. 이걸 PDF 파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CDP가 되고요. 1대1로 하면 IDP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시간이 넘었으므로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